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총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31.28%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사전투표가 마감이 됐는데요. 남은 이틀 부동층의 향배와 본투표 당일 투표율이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때보다 후보들에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정치비상구 월요일 1부에서는 이혜민 조국혁신당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시고 정치연한 토크를 하고요. 3부에서는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와 함께 총선 분야별 공약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혜민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서설이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들으면서 감동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뿜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남은 선거 잘 치러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조국혁신당에 마스코트 같은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뭔지 추적을 해보니까 네. 바로 이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게 왜 조국혁신당의 마스코트 같은 과자가 됐죠? 네, 이게 지금 어느 날 당사에 저희 25분의 비례대표 후보 분들 일일이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한 상태에서 쫙 선물이 왔어요. 그 안에 이게 있었습니다. 아, 선물이 숨어 있었군요. 네,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들 이름과 그다음에 번호 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주셨고 그 안에는 초코파이가 있었어요. 네, 초코파이가 네. 그럼 왜 마스코트 같은 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카메라 혹시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이게 지금 요거는 한자로 정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정이라고 조그맣게 이제 발음을 네, 써놨는데요. 한글로 써 있죠. 네네네. 정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좀 멀리서 보면 아홉 아, 그러니까 한글로 아홉 같아 아홉. 보여서 네. 같아 보인다고 저희 대변인께서 주장을 하시는 바람에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서 저희에게는 네. 마스코트 같고 어떤 솔직히 말해서 정이 너무 느껴지고 네.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퍼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숫자 9과 유사한 한자어가 한글과 네. 유사한 형태로 띄고 있지만 그 본의에 따른 정이라는 네. 말도 굉장히 마음과 그럼요. 마음으로 전해지는 네. 진심이 전해지는 네. 이런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선대위 지금 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유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도 하셨을 거고요. 좀 얼굴 어떤 활동하고 까맣게 계십니까? 탔습니다. 네. 저희가 권역별로 후보들 저희가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을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뛰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대표께서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권역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같이 가서 또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을 만나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대표께서 응징 투어. 응징 투어, 그죠? 근데 예. 응징 투어가 사실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느 미디어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서 저희도 쓰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상응하는 것들을 다 수행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미디어 본부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지금은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전쟁 같은 것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컨텐츠 전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계신 거군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국 혁신당 페이스북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이제 카드 뉴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악의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놓는 정정문 아니면 반박문 이런 것들 또한 그렇게 많이 다뤄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네. 말씀들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미디어 본부장 역할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또 보니까 MBC 복면가왕 프로그램이 9주년이었다고 하필. 네. 그래서 그날 아마도 누구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은하철 또 999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네. 이 방송이 불방이 됐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대표님도 입장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복면가왕 저도 시청자 엄청 좋아하는 시청자로서 9주년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축할 수밖에 없는 현 언론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결방이 됨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더 어떤 분들은 조국혁신당이 9번이었구나. 이런 몰랐는데. 네, 9번이었구나.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9번을 틀어 막으시려면은 KBS 9시 뉴스도 파란 바탕에 아니, 그래 너무 조국혁신당 흡사해요. 선명한 네. 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가 들어가는 자조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면 구구단은 금지해야 되냐, 뭐 야구는 구회의 말을 없애야 되냐, 이렇게 되게 현명한 시민들께서 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올려주시며 구틀막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아니 해주십니다. 워낙 숫자와 관련된 구설이 많다 보니까 구설이. 그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간첩 신고 번호가 113인데 이걸 113번이라는 게 지역구 1번은 더불어민주당, 또 3번은 이제 또 비례. 더불어민주연합이니까 이걸 차라리 이참에 224로 바꿔라. 뭐 이런 취지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면 네. 119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119 그렇네요. 또 네, 자연스럽게 또 네, 119 네. 공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9번입니다. 네. 네. 괜히 선대위 미디어 본부장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119를 통해서 배우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원래 전에 있던 직장이 네.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 모두나 다 알고 글로벌 세계인들이 다 아는 네.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무려 15년 이상. 네, 15년 이상 구글 코리아 그다음에 구글 본사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제가 2007년 초에 구글 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할 때에도 그렇고 지금조차도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어떤 직업 지금 에 생경하게 대해서 느껴집니다. 네.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떠한 제품 혹은 어떠한 서비스 그 특정 서비스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 커다란 10년, 5년짜리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음에 있어서 그 비전에 맞게끔 시작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내놓은 출시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던 시간도 있고 이제는 미국에 있었던 시간도 있지만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것은 이제 구글에서는 글로벌 일들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관련된 일을 아주 많이는 못했었지만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했었던 것은 안드로이드 이제는 갤럭시 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네. 와치 같은 운영 체제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를 한국에다가 출시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한국의 게임 개발자분들이 본인의 게임을 아주 쉽게 다른 나라로도 전 그렇죠. 세계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그렇게 된 걸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셨다고 하셨고 뭐 구글 플레이라든가 그 OS까지 이렇게 네. 개발하고 뭔가 서비스를 생애 주기적으로 네. 챙기는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일과 정치는 뭔가 좀 상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시게 된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치라는 곳에 저 같은 사람이라 함은 어떤 한 분야를 열심히 전문성을 쌓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네. 되는군요. 근데 사실 네. 그거를 제가 미리 알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온갖 군데서 받으셨겠죠. 스스로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무엇이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지?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를 알게 됐는데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 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정치에 대한 관심도. 이 두 가지예요. 시대 상황은 제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계가 하염없이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아주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그냥 보고 있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계는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가속을 가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IMF 때도 그다음에 뭐 정권의 어떤 뭐 부친과는 상관없이 좌우를 네. 떠나서 한 번도 안 빼놓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제 현 정권이 정말 최초로 과학기술 네.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삭감을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과학기술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깨어있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는 가슴에서 올라오던 감정은 뭐냐면은 부채의식이에요. 그건 어떤 부채의식이냐면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부채의식이 굉장히 컸고 그런 부채의식의 시작은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조국 사태라는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때 든 생각은 다시 그런 부채의식을 또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한국에 이제 출장을 올 때마다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당시에 이제 교수님, 장관님께서 쓰신 네. 책을 이제 많이 읽고, 사서 네. 이제 책을 읽는 것보다 이제는 주변에 사는 공유를 좀 거죠. 해주셨군요. 네. 트렁크에다 다 넣어서 미국에 들고 가서 막 동부서부로 이제 미국에서는 우편물로 붙여야 되니까 우체국 가서 하나하나 붙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채의식을 더 많이 쌓고 싶지 네. 않다는 개인적인 몸부림에 가깝지 않았나 싶고 그러던 상황에 이제 조국 대표께서 정치 선언을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 이분이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힘들었던 그 개인의 서사를 대승적으로 정치적으로 승화를 시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제 박수를 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집에서 미국 그렇죠. 미국 집에서 방구석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이제 연락을 받고서 고민을 했죠. 당연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런 저의 개인적인 몸부림에서 저도 벗어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여러 기회 이것보다는 이쪽에 같이 합류함으로써 힘을 보태고 싶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결정하고 온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시대 정신과 개인의 관심을 토대로 책도 사고 나눠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조국 대표님이 네. 직접 출마를 권유할 정도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뭔가 좀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동떨어진 상태에서 모르는 분한테 전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모르는 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었고요. 네, 네, 저만 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저 네. 또한 이제 근데 미디어를 어떻게 통해서 연락이 알고 닿아서 출마권이 권유를 받게 됐습니까? 저는 물론 지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지인의 뭐 어떤 그 패스를 거쳤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국 대표님께 이제 화상 회의를 했었고요. 화상 회의를 통해 제안을 받았군요. 네, 네. 정확하게는.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 이해는 같고 당 강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령에서 과학기술 쪽은 과학기술인이 주도해서 이제 정책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의 거버넌스를 이제 개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미 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령을 세워놓고 그 강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임자를 찾은 거군요. 찾다가 네.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는 구글 미트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네, 뭘로 했습니까? 구글 미스를 했습니다. 구글 미트 하셨고 그러면 네. 그 자리에서 대표님 네. 일성이 뭐였어요? 어떻게 제안하셨습니까? 우리 후보님한테. 지금 과학기술 강령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네. 주변에서 복수로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입 인재 중에 굉장히 빠른 순번으로 여성 영입 인재 1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정치를 네. 하시기까지 이르게 된 건데 네. 사실 조국 혁신당의 등장을 두고 처음에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페이스메이커 역할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요즘 보니까 게임 체인저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네, 된 다행이죠. 이유가 좀 뭐라고 좀 생각하죠? 단시간에. 네, 우선 제가 결심을 할 때는 이런 정보는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좋게 많이 네, 바뀌긴 급변했죠.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사실 뭐 여론조사가 요즘은 되게 많이 나왔고 이제 네.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이긴 하지만 저는 숫자 하나하나를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숫자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어떻게 그 표본이라든가, 디자인을 네.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표본을 얼만큼 하느냐, 그다음에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절대 숫자 자체는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동일하게 계속 이제는 시계열을 가지고 봤을 때의 트렌드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되게 좋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나 많은 곳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중도층, 그리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이쪽에서 꽤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식의 평가 현재 네.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비례 정당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금 더 당선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저처럼 앞순위를 받은 케이스는 정말 몸을 갈아 넣어 그렇죠. 이제 불 사르셔야죠. 네. 몸을 갈아 넣어서 이게 올라가는 추세라 할지라도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주는 면에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저희 지지자분들이 이젠 사전 선거는 끝났으니까 네. 본 선거에서 이제는 실제로 투표장까지 오실 수 이끌 수 있도록 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시고 네. IT 업계 오래 종사했으니까 네. 아까 그 추세 같은 거 트렌드를 보는 방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중도층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좀 뭘 보고 좀 그렇게 좀 여기십니까? 네. 그거는 그냥 저도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그 깜깜한 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이제 보통 유저 섹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지역별로도 될 수가 있고 정치 혹은 성향별일 수도 정치 있고. 성향별일 네. 수도 있고 이걸 보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데이터 것입니다. 추이를 분석한 결과 네. 그렇게 좀 보인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네. 거고 아까 선명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조국 혁신당에 22대 국회 입성하면 1호로 발의할 법안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한동훈 특검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이렇게 타 정당에 비해서 다른 야당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하고 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구사하는데 좀 그게 좀 인기의 비결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난 2년 동안 뉴스를 못 봤다. 그런데 뉴스를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혹은 지난 2년 만에 빛을 본 것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공통적으로 이제는 전달을 받는 것은 지금 정권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정권 심판론이 뭐 전체를 이제 그분들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모두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고요. 분명히 선명하게 그걸 저희가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는 말씀을 또 초기에는 그 검찰적 독재 조기 종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쓰시다가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민생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복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의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는 어떻게 할 건데, 과학기술은 어떻게 할 건데, 즉 윤석열 정권이 손대는 데마다 망가뜨렸지만 그 중에서도 복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아주 시급한 분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실제로 받습니다. 현장에서도. 네. 그래서 그 선명성에서 다만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만 하겠어 이렇게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나라가 나라다운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책임 있는 자세로서 그렇죠. 일할 수 있기를. 네, 그 측면에서 저희는 선명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또 현재 답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대표께서 직접 제7공화국 발표를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회권을 강화하는 사회권 취지의. 강화. 네. 그래서 선명하게 그 다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거는 뭐 사전 투표율 높은 사전 투표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재외국민 투표에서 총선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맞습니다. 이미 네. 찍었는데 저는 사실 해외에 있어서 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불과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정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아주 신속하게 해놓는 것을 보면서 국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자존심에 자긍심에 나라에 대한 자긍심에 상처를 입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선명한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시고 공명을 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좋은 정책은 널리 알려야 되는데 비례정당이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유세차도 탈 수 없고 뭐 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벽보를 붙일 수도 없고 기타 등등 이런 애로 요인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기발합니다. 맞아요. 현장에서 이런 게 가능했어. 이런 거 좀 느끼신 거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비례정당이 할 수 있는 선거법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당에서는 이미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법에 맞춰서 따라야죠. 네. 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숲에서 제가 이제 후보들이 시민분들과 이렇게 섞여 있어서 좀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서 계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치 참여 이런 데 처음 나와 보셨대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과거에는 이런 데 안 나왔는데. 네. 저 조국혁신당이 가는 곳마다 얘기든 처음 당원 가입했습니다. 이런 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나와봅니다.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걸 말로만 들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다. 라고 땅을 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셨대요. 어떤 거냐면은 마이크 못 쓰죠. 그러니까 육성으로밖에 말을 못 해요. 근데 그 말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설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연설이 되면 안 돼서 내용적으로도 기자님이 질문을 해야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모아서 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기자분들의 그러니까 기자 신문사의 마이크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자분이 없으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사진만 찍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선거법상. 유세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양재천이었던가 그때 어쩌다 보니 기자분이 대만에서 오신 외국인 기자분이 외국인은 아니었어요. 한국말을 하신 분이었고 하지만 이제 미디어 자체는 대만 쪽이었고. 그러면 뭔가 구원투수 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국말로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이분은 대만에서 오셨으니까 처음에는 관련된 이제는 아시아 그 글로벌 어떤 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분도 아신 거예요. 나밖에 질문을 할 수가 사람이 없구나. 없구나. 예. 그러니까 점점 질문의 폭이 이분만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이분이 사실은 국민들이 거기 모이신 시민들이 하시고 싶은 질문들을 대변해주는 꼴이 돼버렸었어요. 정말 그거는 마음이 되게 조금 좀 찡했고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거기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 저희 뭐 후보들 대표도 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고 저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라도 알릴 수 있어서 또 다행이다. 또 하나는 시민분들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야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해주세요. 앉아서 조용히 뭐 유튜브를 성숙한 시민의식을 또 보여주시군요. 예. 네, 그래서 감동의 연속이고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게 좀 더 성숙한 수준이 더 올라가서요. 정말 현명하시다. 자, 그런 불현듯 생각을 든 했습니다. 생각이 혹시 네. 온라인상에서 네. 오픈 채팅 이런 거 네, 네, 네. 혹시 뭐 선거가 너무 적게 남긴 했는데 할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오픈 채팅을 저는 선거법을 아직 네네.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네, 해봤습니다. 뭔가 네. 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거기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모니터 앞에 하나 두면 되는 네, 네, 거니까. 그렇게 여러 네. 사람 앉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래도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기자님만 질문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문답을 하는 게 서로 가능한 문답, 것인지 네.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한 좋은 측면이 아이디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되면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지금 당내에서 네. 그 과학기술특위위원장을 좀 맡고 계세요. 얼마 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R&D 예산을 작년에는 줄인다고 했다가 갑자기 올해는 또 역대 최대로 증액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네. 이걸 두고 또 이제 그 과학기술계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작년에 깎고 올해 줄인 것만 한 게 아니라요. 작년 사실 상반기에 5개년 중장기 뭐 이런 계획하면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네. 작년 하반기에 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됐죠. 그리고 반발이 심했죠. 네. 반발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도 되게 안 된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청년 과학자는 실제로 미디어 인터뷰도 하셨는데, 중국으로 짐 싸서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뭐 최대치 증액, 뭐 이런 식으로 네. 지난 중가에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고 싶냐면, 정말 짠하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거 굉장히 조어가 잘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게. 네. 얼마나 급했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늘리겠다고 하고 이제는 줄이고 다시 늘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이에요. 오락가락함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물론 설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간에 떠돌기로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 지금 늘렸잖아요.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늘렸다가 아니라 네. 늘리겠다라고 했다면 카르텔 때문이면 그럼 카르텔은 척결이 된 건가? 척결이 된 건가? 도대체 이렇게 단시간에. 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작년에 그럼 또 왜 줄인 거지? 이렇게 올릴 거라면 금방. 그렇죠. 예. 그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짠하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최대치 증액의 최대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로 깎아놔서요. 지금 최대치를 증액을 해도 깎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몇 거예요. 프로 신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표현을 최대치 증액으로밖에 표현을 하실 수가 없음에 제가 정말 짠하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게 액수 기준으로 최대치인 건지 백분율 기준으로 몇 %를 올리겠다는 건 이것도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현상을 총선을 앞두고 정말 급했구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화의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저희 네. 독자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에 계신 친구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정치가 엉망진창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을 위해서 꽤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호평을 받고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를 받고 있어요. 미국 친구들도 정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영부인 우리 지금 100일 동안 지금 며칠 동안이죠. 둥분출하고 있죠. 네, 곰도 그럼 사람이 되던데 그 기간 동안 두문불출하고 계시는 영부인에 대한 영어로 이제는 디올백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심지어 그 전에 이제는 사진에서 센터 욕심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도 이제 가십 삼아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국격에 정말 큰 상처를,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요. 미국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또 제가 너무 창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즐거워하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괜찮아. 우리도 트럼프가 있어. 라고 이게 좀, 네. 서로 위로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각자의 나라에서의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구성이 한국하고 미국은 이제 거긴 상원 하원으로 상원 나눠져 구성이죠. 있기 양원 때문에 제도. 네. 그 구성이 다른 것도 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사이. 위로하는 사이. 그러면서 하나 더 여쭤보신 게 그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좀 여쭤보셨습니다. 네. 저 평가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월 10날 총선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평가가 아니라 저도 물론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저의 권리를 행사하겠지만 국민들이 던지는 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 던지는 정말 못하고 있다. 정말 무능하다. 정말 무도하다에 대한 회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회초리가 다 모이면 저희가 열심히 모여서 조국혁신당의 표를 주시면 그 회초리 모아서 커다란 몽둥이로 만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간 망가뜨린 분야 너무 많아요. 외교도 망가뜨렸고 과학기술, 의료 지금 의료 관련돼서 걱정들 되게 많으신데 다 고치는데 그 회초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번 아마 4월 10날 국민들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민 조국혁신당 후보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아마 국회 입성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영의 정치비상구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